자, 1번에 부동산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고 있죠. 1번에 공급 독점. 독점 맞죠? 독점. 수요 독점이든 공급 독점이든 독점이잖아요. 다음에 무임승차 문제. 이거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임승차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거죠. 공공재. 아까 공공재에서 그냥 읽었는데 공공재에서는 아까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이라고 그랬죠. 이 비배제성은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랬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용하는데 요금을 안 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은 비배제성 때문에 뭔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경합성은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은데 결국은 다 설명하게 돼요. 왜냐면 아까 그냥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원래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질 때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100개를 생산할 때보다는 1000개를 생산할 때 단가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100개를 생산하는 기업 10개가 거의 완전 경쟁 수준에 있어요. 100개씩 생산하는 기업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걸 아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규모를 10배로 늘려버리면서 1000개를 생산해버리면서 단가를 낮춰버리는 거죠. 단가를 낮춰서 공격적으로 시장에 출하를 시켜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려요. 규모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기 때문에 얘도 뭐하고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시장 실패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간접적으로 시장 실패와 관련돼요. 원래 이런 의미예요. 규모의 경제는 원래는. 근데 이거는 생산에서 얘기하는 거죠. 생산에서. 그럼 소비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등대 생산 비용이 1억이에요. 생산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1억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10명이 등대 불빛을 보든 100명이 등대 불빛을 보든 이 비용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아니 지금 바다에서 100명이 본다고 돈이 더 들고 1000명이 본다고 돈이 또 더 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공재의 특징이에요. 사적 제한은 그렇지 않아. 이런 책들 있죠. 책은 1000권 찍었어요. 그러면은 1001번째 오는 사람은 못 사죠. 경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더 책을 보게 하려면 더 찍어야 되죠. 더 찍는 만큼 비용은 더 발생하게 돼 있어요. 사적 제한은 더 생산하게 되면은 돈이 더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공공재는 생산비는 똑같아요. 그냥 1억. 근데 10명이 소비하면은 1인당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죠. 맞나요? 100명이 소비하면은 1인당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1000명이 소비하면 1인당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죠.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1인당 비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소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학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별로 공부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서 정말 학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학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런 해결책도 제시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1번은 정보의 비대칭이나 공공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장 실패와 관련돼요. 규모의 경제도 시장 실패와 관련되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나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편익이 더 큰 경우는 정예외부, 부예외부. 정예외부죠. 정예외부의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필요, 주로 보조를 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로 규제를 해서. 이거 비효율입니다, 지금 이거. 외부 경제가 비효율이에요. 외부 불경제도 비효율이에요. 얘는 왜 비효율이에요?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돼서 비효율이요. 얘는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돼서 비효율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양만큼만 생산이 되어야 효율입니다. 근데 정예외부의 경우에는 적당한 양보다 적게 생산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봉업자가 벌통을 이쪽으로 갖다 놔도 노동력은 쓰는 거고요. 저쪽으로 갖다 놔도 노동력은 쓰는 거예요. 똑같은 노동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과수원 옆에요. 그러면은 과수원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쪽으로 갖다 놓는 순간 과수원 생산량이 늘어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이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 안 하는 거라고요. 딴 데 갖다 놓으면. 그렇지 않나요? 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 못 한 거라고. 이쪽으로 갖다 놔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대가를 안 받기 때문에. 과수원업자한테 대가를 안 받으니까 굳이 갖다 놓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뭔가를, 똑같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이에요, 비효율.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든 다 뭐예요? 이것도 비효율. 이것도 비효율, 다 비효율이라고요. 어떤 경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똑같을 때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로 보조한다 그랬잖아요. 보조하면은 사적 편익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때는 규제를 해서 사적 편익을 줄이는 거죠. 같아지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2번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이건 형평성 측면이고요. 공공재 공급, 이거는 효율성 측면이에요. 경제 안정화, 이것도 효율성 측면이에요. 경제 안정화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너무 들쭉날쭉하면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기를 할지라도 주변 토지 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맞죠? 그다음에 지역지구제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예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 맞나요? 이게 틀렸죠? 정예 외부가 아니고 부의 외부 효과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 기구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3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앞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4번을 볼게요.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저소득층이 장기 저리 대출, 이거는 정부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아니죠. 토지은행제도 나와 있죠. 2번이 바로 직접 개입 방법입니다. 개발 부담금 아니죠. 그다음에 임대 보조금, 보조, 부담, 세금 이런 건 다 뭐예요? 간접 개입입니다. 그다음에 5번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축 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멀쩡하던 토지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멀쩡한 토지 시장을 들썩들썩거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급할 수도 있으며 공공가치 또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적시에 저렴하게 가능하죠.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그게 다 누구 것이 돼요.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미리 사둔 정부 것이 되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건물을 지어 실수요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법을 토지은행이라 한다. 맞아요? 토지은행은 뭐라 그랬어요? 비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렸죠? 3번이 틀렸어요.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빈민들의 불법적, 비공식적 사실상 보유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적, 비공식적 사실상 이 불법 점유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LH공사에서 토지은행 개정이라고 따로 두고서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이렇게 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